부터 시작해서 어촌유지사업과 평화공원도 지금 5월 21일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매양리 야구장과 그다음에 이렇게 평화와 생태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10평이 있었다면 10평에 5평 정도까지는 증축이 가능합니다. 100평이 오시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증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새로 짓는 사람들은 안 되지만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동식물을 인연으로 들어오거나 경작 또는 포획하는 행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나는 여기서 양을 키우고 싶어, 딴 데가 잘 안 되는데 여기 양을 키우면 수익이 날 것 같아 라고 해서 양을 들여오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정부서 허가가 안 나는 상이다 라고 하더라도 습지보호구역 지형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은 예외로 한다고 써 있어요. 예외로. 가능한 것들이죠. 그 외에 또 뭐가 있느냐면 습지보호법 제13조에서 예외 규정을 보면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구역 등에서 농수나 동물 영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물론 지금 제한적인 행위가 있습니다만 행위가 대부분 예외 규정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습지보호구역이 된다라고 해서 어민들이 고기를 못 잡고 바지락 먹게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출입제한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어민인데 습지보호구역 만들어서 펜스를 썼다. 그럼 내가 배탈을 못 가질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해당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농림수산업에 영위하는 경우 등 생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새로운 어선 허가를 맞을 때 그때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이제 이거는 습지보호구역 만들었을 때 습지보호구역을 만약에 지자체에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이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요. 그 이용료는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다음에 포상은 뭐냐면 습지보호구역이 만약에 함부로 들어와서 뭔가를 켜가게 되면 이게 국립공원관리법에 의해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채취를 못하게 돼 있어요. 채취해서 반출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반출하다 걸리면 요즘 이제 식당에서 4명 이상 모이면 파파라치 카단 찍어서 상금 타는 경우 있죠. 도로 위반 같은 거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파파라치처럼 치사하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외진이 들어와서 갯벌을 함부로 해치면 그 사람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해서 벌금 우리가 튕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러한 여기 보면 습지 보호지역에서 습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개인 재산을 훼손할 경우 그때는 손실을 꼭 보장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것들도 내가 팔 생각이 있으면 정부에서 사줘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습지보호법이라고 해서 습지보호지역이 됐다고 해서 우리 현재 지역 주민한테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생활한다. 대신 더 좋은 건 습지보호가 되다 보니까 생물들이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겠죠. 우리한테 수입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만든 법이고요.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약칭 갯벌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갯벌법도 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갯벌법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렇게 보여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습지보호법이나 갯벌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또 네 번째 화두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화두입니다. 지역경제 기업 독점입니다. 이 그림이 왜 들어갔는지 되게 궁금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 강원랜드 사원 때 잠깐 도움을 주러 갔었습니다. 거기가 강원랜드라고 하는 카지노를 세우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때 가서 싸워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카지노를 세운 다음에 직원들의 30%까지를 지역 주민을 채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근데 건물을 딱 짓고 나니까 지역 주민이 30%가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리가 없어요. 내가 딜러가 아니고 행정직이 아니고 사무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맞는 직업을 택할 수가 없어요. 거기 꼭 가서 뭐 하시냐? 물론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바로 이거 합니다. 화장실 청소, 로비 청소, 객실 청소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내 땅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내가 도대체 종놈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자의가 때문에 그냥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이 매양리 앞바다에다가 무슨 온천인가 뭔가 개발한다고 하는데 또 들어갔다고 칩시다. 설악산 앞에 들어있는 겁니다. 경포대 앞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것도 평창에 있는 거고요. 순천만에 있는 거고, 요거는 보령해수장이고요. 요거는 남해 있는 어느 동네의 독일 마을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좀 특별한 일인데, 요건 성공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길어져야 되는데, 독일의 한 마을이에요. 여기는 지역 주민 외에는 장사를 못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기후가 있는 동네인데, 제가 참 롤모델로 삼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것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두현 가수가 봤던 그 포탄 같은 것들, 농성과 주변개발 같은 것들을 1950년부터 2005년까지 54년간 주민들은 그토록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피 터지게 싸워서 겨우 내 땅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좀 우스운 얘기지만 보통 고양이 집사라고 하죠. 고양이가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죠. 사람이 주인인데 고양이가 주인이에요. 과연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건물들이 왔을 때 그 건물이 내 것인가 우리 것인가 나의 것인가 라고 문제에서는 이게 심화할 수밖에 없다. 문제점을 제시해서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해 황새가 엄청 많이 왔다고 이게 뭐 뉴스에 많이 떴더라고요.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저희 강화에는 한 마리밖에 못 봤는데. 자, 그러면 이 5가지 사성습지 보존량 선행과제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큰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 옆에 나와 있는 여기 팜플렛처럼 지금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일단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을 남다른 습지나 수치 보호구로 꼭 지정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되고 그거를 지정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까지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꾸만 화성한 환경운동하면서 하자 하니까 끌려간다? 이거 아닙니다. 저 사람도 주인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왜 남다른 습지 만들고 습지보호 만드는지를 명확한 철학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습지는 건방만 가집니다. 아무리 습지보호로 만들어놔도 이거는. 자, 2번째, 이 습지보호를 만들었을 때 보면 이게 이제 송도갯벌 습지보호 3차 연구용 같은 경우인데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마이코 습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몇 번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 남사로 습지 또는 습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안 가보면 습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해외를 많이 못 가봤지만 뭐 조금만 간 거밖에 안 된 것 중에서도 마이코 습지만 4번을 갔다 왔어요. 가도 새롭더라고요. 맨날 가서 배워야 되고 이게 한 번 갈 때만 4박 5일씩 배우는데도 그냥 또 배우고 와야 되고 이렇게 배웠는데 바로 이 지역은 옛날에 양식장이었던 지역입니다. 갯벌을 막아서 간척해서 양식장을 만들었다가 WWF라는 단체가 홍콩 정부하고 연합해서 양식장을 사서 다시 이제 보존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저는 이 지역이 더 부러운 게 뭐냐면 바로 이 밑에 그림입니다. 여기에 지금 홍콩 습지공원입니다. 마이포가 아니고요. 홍콩 습지공원이고 여기가 마이포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게 크게 홍콩 시내가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점점 밀고 들어옵니다. 갯벌가로. 밀고 들어오니까 홍콩 정부하고 WWF에서 합심을 해가지고선 여기다가 덜렁 하고선 습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여기까지는 이제는 하고 지켜버렸거든요. 얼마나 영광이 모르겠어요. 이거를 덩달아 따라한 게 바로 누군가면 우리가 많이 하는 순천만입니다. 순천만 따라했어요. 여기 보시면 순천만 같은 경우도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국가정원이 그냥 국가정원으로 만든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 아까 마이포랑 똑같이 이 앞에 있는 갯벌과 도시 사이의 완충지역을 만든 게 이거예요. 근데 순천만이 왜 성공했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참여와 그다음에 그 참여를 지자체가 알아서 해준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순천시청의 조직도 중에 일부예요. 이게 뭐냐면 순천만 관리센터라고 하는 특별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만 3개 과에 각각 25, 16 해서 총 49명이 센터장 포함한 40에서 91명이 근무를 해요. 이 순천만 관리하려고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한번 화성시청 들어가서 이렇게 과무 들어보십시오. 몇 명 있습니까? 많으면 10명, 적으면 5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천만만 관리하기 위해서 무려 91명이 근무합니다. 물론 이건 정식 공무원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일하시면 더 많이 있겠죠. 이러지 않고서야 성공 못할 수 있겠죠. 공무원 이렇게 붙어있는데 화성에서 이쪽 화성 습지도 이만큼만 하면 정말 커지고 순천만큼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할 리가 없잖아요.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강화도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수도권 바로 코미디잖아요. 순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시 순천하고 이 화성하고 차이점은 뭐냐? 순천이 저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순천은 저거밖에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공업단지도 없죠. 휴양지도 없죠. 관광지도 별로 없죠. 있어봐야 자주 서남서밖에 먹는데 그것도 조그만 데서 그냥. 그러니까 저걸로 먹고 살아서 올인한 건데 우리 화성도 다른 거 다 맞춰 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다른 습지나 습지보호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뚜렷한 철학과 또는 의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나간다면 이런 꼴로 나갑니다. 아주 창피한 인천의 얘기입니다. 지금 저게 제2 외곽순환도로 모습입니다. 거기서 지금 요 구간이 아직 미착공 지역이에요. 여기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아직 착공도 못했어요. 이 지역을. 착공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 같은 환경운동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들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지역이 요 넓이가 화성보다 넓습니다. 요 넓이가. 이 지역을 매립하고 바다로 나오다가 도저히 안 돼서 환경단체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한 게 뭐냐면 요 지역과 요 지역을 남사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이 지역으로 지금 현재 다리가 지나가요. 습지보호구역 지역으로 여기도 지금 100원대나 다리를 놓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 후속 관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속 관리 방법은 정부에다가 당하게 요청하는 게 없어요. 관리해달라고. 그래서 각각의 습지보호구역은 매년마다 우리 지역의 습지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할 거니까 돈을 얼마큼 줘라, 인원 배치하라고는 보고서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22개 습지보호구역 중에서도 그 보고서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순천하고 저쪽 무안 쪽하고 증도 쪽 외에는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쓰니까 써야 도와주지. 우라에 돈을 주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는 거입니다. 우리는 주인입니다. 우리가 황금을 낳는 거위를 하나하나씩 빼먹어서 우리 후손까지 평생 빼먹을 것인지 배를 훅 갈라서 그냥 후다닥 깨먹고 말 것인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하시다 보니까 2시간 분량의 강연을 20분 안에 하시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멀리에서 화성 습지를 좀 더 현명하게 이용하려고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 가로림만에서 어민 생활을 하시고 청계장님도 하시고 이장님 생활도 하셨던 박정석 어민 분 모시고요. 가로림만은 지금 수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단체나 화성환경운동용 시민단체가 하는 이야기들은 잘 못 믿잖아요. 그래서 수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이 어떻게 또 이렇게 되었고 이후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나라는 부분들 간단하게 저희 박정석 이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로림만에 저기 어청계장을 맡고 있고 이장도 한번 했었고 박정석입니다. 저는 그 가로림만 조력 발전하면은 박정석이가 떠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그가 이제 백지화된 다음에 그 가로림만에서 제가 나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가로림만 습지 보호지역은 매년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 기관에서 하는 이해를 믿질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의아했어요. 이거 습지 보호하면 만약에 생태보호지역 지정하면
뭐 좀 생각나는 게 뭐 있죠? 그냥 그린벨트가 이렇게 땅 산에다 이렇게 묶이는 거, 땅 같은 거 묶이는 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설명회도 많이 듣고 어디 습지 보호 지역을 이제 견학도 가고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가 심했는데 그대로 이제 믿지 못해가지고 저도 반대의 한 사람입니다. 그냥 바다에 어장이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어장에 또 축소될까, 이런 등등 의심이 많았죠. 근데 이제 생태 보호 지역을 지정하면서 뭐가 바뀌었느냐면 그 생산하는 게 오히려 알아주고 여기 얘기해서 알아주고, 그리고 그 습지 보호 지역 하면 어장은 면허내는 거는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더 내준다. 연장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고, 그리고 지금 요즘 어촌 환경 개선이라고 누델 300 있죠. 점수가 다 나와요. 확실히 우리 지역에서 누델 300이 4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이유 하나가 지역에서만 따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림만은 정말 그 갯벌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 갯벌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 고기밥도 되고 우리들이 국민의 밥상도 되고 그런데 그 바다에서 갯벌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지서 논밭이나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바다는 나가기만 하면 버리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하시던 일을 받아보면은 저 갯벌이 예금 통장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기만 나가면 돈 오고 바꾸는 게 저 갯벌이더라고요. 저도 저 바지락을 내일과 가서 캐면은 100kg 이상을 캐요. 거기에 캐도 나오는 게 바지락이고, 바다에서 그 갯벌에서 그 수많은 어종들이 새밥도 되고 고기밥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을 살아도 굶어 죽지 않는 게 갯벌에서 태어난 터전입니다. 그래서 갯벌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천년 만년 가도 우리한테 나는 그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복받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매양리를 한번 둘러봤더니 여기 주민들하고 저 안에 육지하고 여기 시내권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맥주집에 가도 여기 사람들 맥주 먹으면 한 10병을 먹어도 저기 시내 사람들 한 2병밖에 안 먹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촌에 살면서 돈이 벌려니까 가서 씀씀이도 있고 그래서 사는 것도 되는데, 또 하나에 거기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촌을 개발하면은 더 나아질 거 아니냐. 근데 개발하면은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다에다 그 과거에는 그렇게 청정 지역이었는데 뭐 하나 들어오면은 오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갯벌은 사라진데 개발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개발 않고 갯벌을 보존하고 그 지역에서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더 좋은 걸 물려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갯벌은 내가 봐도요, 감을 가서 들여다볼수록 신기합니다. 구멍이 뻥뻥 뚫어졌을 때 뭐가 사는지 그거로 살면서 갯벌을 숨쉬게 하는 것이 갯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서해안에 갯벌은 5대 갯벌로 지정됐지만 우리 일본에 가보면 갯벌을 신주단지 못이듯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웃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갯벌이 너무 흩다 보니까 갯벌이 일부 없어지려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봐봐요. 시합 막아서 저거 20년 동안 농사도 못 짓게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서 안 막았으면 거기가요 지금 바다가 마른 게 뭡니까? 자원 고갈된 게 잡아서 기술적으로 잡아서 고갈됐지만 갯벌에서 고기들이 얕은 물에서 새끼를 치잖아요. 왜 청수만입니까?
전자가 저 서해안에서 그 한국으로 말하면 얕은 천자, 얕은 천자입니다. 그 얕은 데서 고기를 생산하는 데가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세계적으로 입구가 남쪽으로 터진 데는 구글 사진을 뒤져봐도 이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현수막. 막힌 대로 서해안에 고기가 고갈됐죠. 나머지 여기 어디야? 상암군. 지금 가보니까 화가 나요. 가보면 정말 진짜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들 죽고 나면 후대 지나면 갯벌 털 겁니다. 그런 사업이 아마 일어날 것인데 지금 막은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있는 거라도 지키자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 갯벌에 우리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저 갯벌은 우리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주는지 살아본 사람 아니면 못 느낍니다. 저는 그 바다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도 감태를 하고 있는데 그 감태는 오염되는 데는 안 나와요. 제일 오염되는 데 먼저가 오는 게 맛하고 맛이 먼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맛 들어오면 이미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맛 들어오기 전에 지금 여기는 갯벌이 완전히 오염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봐도. 근데 저 건너가 철강 산업이 있는 데가 여기 어디야? 거기 당진 화력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저런 걸로 인해서 우리 바다가 예전보다 안 좋기는 하는데 지금이라도 저 바다 갯벌에 남은 것만이도 지킨다면 우리 후손들한테는 더욱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물론 이 지역 주민들은 복받은 동네라 생각하면 저거는 습지 보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호지역 해주면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이 진짜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보호지역에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후회합니다. 좀 더 일찍 해서 그리고 지원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지역 사람과 사람들을 소통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주고 습지보호지역이나 보호지역을 지정하면 주민들 대상으로 누가 지은입니까? 우리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 주인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해야 뭐를 해주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깝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 가진 사람들은 이 바다에다가 가시다가 호텔이라도 하나 지어놓으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 오죠. 쓰레기 갖다 내버리죠.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지역도 호텔 많이 들어오고 모텔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보기 좋게 해놨지만 갯벌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갯벌이 살아있어야 그런 건물도 살아있는 건데 갯벌 지키고 나서 이런 모텔이나 호텔이나 유소호텔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들어온다면 갯벌이 더 망가지는 건데 갯벌을 먼저 살려놓아야만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갯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선창가에 가보면은 어선들을 내가 봤어요. 그 어선들이 가면은 갯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고기들이 숭어니 뭐니 많이 나오잖아. 근데 갯벌 없는 데는 고기 없어요. 멀리 나가야 돼요. 멀리 나가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로림만 살면서 갯벌에서 제일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자연 1년마다 나오는 거는 끝이 나네요. 전 여러분들 바다에서 살아보셨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바다에서 나고 자라서 저는 저 갯벌 속에서만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바지락 나오죠? 바지락은요 가득해서 나와요. 씨앗을 뿌린 것도 아니고 오염만 안 되면 자연적으로 물 들락달락 해가지고 농약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저절로 생산되는 게 우리 어민들한테 참 아까도 말했지만 통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금 통장 안 만들었어도 나가기만은 그런 걸 캐다가 돈으로 바꾸면 예금 통장이나 비서던데 왜 그거를 갯벌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갯벌이 하나 막아서 간척지 좀 만들고 여기 원 막아서 농사도 좀 짓고 하는데 그래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못 막아서 원이고 막아서 원이라는데 저 막은 거 앞으로 분명히지만 나는 저기 타야 된다고. 저는 가로림만 좀 얘기해야겠습니다. 가로림만 입구가 허리병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걸 막아서 조력발전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물을 가뒀다가 이 시와마냥 시아우는 아마 문을 들어올 때 발전하는지도 몰라. 내가 그걸 몰랐는데 그거 막았으니까 오염됐으니까 그거라도 대형으로 저기 시아오 조력발전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조력발전소는 막은 데 가서 하는 게 좋아요. 오염이라도 좀 덜 되게 좀 오염된 거 좀 나가게 하고 하는데 아니 멀쩡한 바들 막아가지고 그렇게 조력발전을 한다고 해서 2006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목숨 걸고 싸워서 백지화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갯벌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저는 목숨을 밟고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이 싸워서 이긴 거는 저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지역 주민들 저도 유혹 많이 들어왔죠. 깡패들 시켜서 저기 돈 좀 많이 주겠다고 유혹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거 받았으면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에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 가로림만에 대해서 조력발전소 투쟁하면은 주민들은 찬성자 하신 분들은 빨리 막아서 보상이라도 받으면 임시 살겠다. 이 보상이 후손들까지 줍니까? 주면은 바로 없어지는 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해지는 거 그것뿐인데 저는 그거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을 목숨 걸고 싸우다 남은 거는 저 이렇게 버젓이 떳떳하게 사는 것 요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돈 벌고 그런 건 없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그 사례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그리고 갯벌이 그만큼 중요하고 갯벌을 지금도 만약에 가로림만이 조력발전소로 했다면은 갯벌이 사라져서 그 주민들은 벌써 그 지역에서 많이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양리 이렇게 갯벌을 보면은 이 갯벌이 요거 남은 것만 해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해야만이 발전을 해도 갯벌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갯벌 없이 뭘 어떻게 발전합니까? 여러분들 그 갯벌에 대해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어민들은 뭔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이 뭔지 알고 저 갯벌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복 받았다 하늘에서 정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할 얘기는 조력발전소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투쟁이 너무 힘들었던 거고 목숨을 걸고 했던 얘기를 하나하나 얘기하면 한 2시간 이틀 가도 얘기를 못하고 갯벌만큼은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역 주민들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은 단 이겁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도 반대한 이유가 묶이지 않느냐. 이 지역에 건축물이라도 하나 중축하려면 이거 힘들지 않느냐. 기존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호지역 지고 나서 지금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증명되고 있고 또 그거를 못 믿으시면 우리 지역에 와서 하나하나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와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 거짓말 안 했네요. 보니까 개발이 안 되나요? 이랬는데 이게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씨가 주민들한테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물론 아까 누가 강의하시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말하면은 믿지 말라고 하지만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갯벌에 중요하다라는 것은 환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 사야나 이런 거를 참 보호하고 지나가는 거나 이러는데 갯벌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지역 사람들은 소득이 되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말이 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업을 하다가 어청계장 한 11년 하고 2장 연말까지 했습니다. 3년 딱 하고 더 이상 뭐 하라고 그러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도 어업에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생각이 넓어지고 바다만 가면은 내 마음이 푸른 바다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바다 없으면 내 죽은 목숨이와 다른 거 없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매양이 갯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개발들 그리고 그 개발들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발전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발전은 어떤 걸까? 저는 솔직히 개발을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개발을 제시해야 된다. 어떤 것이 정말로 좋은 개발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셔서 아주 짧게 5분 정도만 지금 매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과연 주민들한테는 그 선택권은 주민들과 또 이제 화성시에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참 좋아요. 저희 매양리 마을이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평화 생태 마을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어민들과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품으면서 얘기를 열겠습니다. 예, 농섬이죠. 그리고 갯벌이고요. 갯벌은 천연의 값진 땅일까 버려진 땅이고 쓸모없는 땅일까 라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요. 저희는 물론 천연의 값진 땅이라고 하지만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까? 예, 그거의 기발이 아마 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갯벌은 조개 잡고 개 잡고 노는 곳 맞죠? 이거를 만든 건 솔직히 어촌 체험 마을에서 체험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것과 외국의 다른 곳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소중한 곳이야 라고 평가하는 갯벌도 있습니다. 갯벌의 주인은 누구일까? 자연일까? 어민일까? 주민일까? 지자체일까? 국가일까? 전 인류일까?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예,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공유수면이라는 이름으로 공유수면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죠. 갯벌은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국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존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또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당 63억 연간 하는데 과연 갯벌을 개발하면서 63억 원을 내는 곳은 누가 있나? 국가도 이 1제곱킬로미터당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지만 개발하면서 63억 원을 내진 않잖아요. 예,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갯벌이 63억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들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생물들이 살아가고 서식지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또 요즘은 기후조절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더 높아지겠죠 가치가. 그런 가치 있는 땅을 여러분들은 옆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치 있는 땅을. 화성의 갯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죠? 제부도입니다. 모세의 길. 제부도도 역시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 체험마을들이 있고 케이블카가 생기죠. 각각 어촌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백미리는 완전히 체험 특화 마을이 됐습니다. 많이 부러워하시는 그 어민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밟고 헤치면서 갯벌이 서서히 좀 죽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궁평항은 역시 모래길 그리고 솔밭길이 있죠. 이렇게 각각의 마을마다 특색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양리는 어떠한 특색들을 가지고 같이 갈까요? 부러우시면서 제부도를 따라할까요? 백미리를 따라할까요? 궁평항을 따라할까요? 그렇게 따라한다라면 과연 매양리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제부도와 백미리와 궁평항과 다른 특색은 뭘까? 이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것들을 이용해야지만 이 매양리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철새가 오고 아직까지는 다른 마을보다 생명들이 살아있고 어촌개원수도 되게 많은 거는 생물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생태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부분들이 매양리의 특색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게 매양리 마을이고요. 매양리에서 진행되는 5가지 구역으로 화성시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이 지금 고온이 어촌 유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는 평화생태공원과 그다음에 야구장들로 만들어졌고 여기는 국제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민간 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이곳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평화생태 마을이죠. 그래서 평화공원입니다. 평화공원은 5월 20일이면 되고요.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높은 전망대를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화공원들이 조성되고 있지만 과연 잘 조성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이따가 잘 또 의견을 드려주실 것 같고요. 이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바로 옆입니다. 여기가 테마파크고 바로 여기에 매양리의 관광단지가 지금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 관광단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8층짜리 호텔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광 6층짜리의 유스호스텔과 관광단지와 펜션과 그 다음에 요 근생이 온천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죠. 아까 우리가 매양리의 특색, 매양리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이 뭘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평화, 폭격적으로부터 평화, 그 다음에 아직도 갯벌이 살아있으면서 나오는 풍부한 생산성과 그것을 위해서 또 찾아오는 철새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 호텔이 생기고 관광단지가 생기면 과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까라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대의 조망권입니다. 최대의 조망권에 가장 조망 위치가 좋은 경관에서 가장 수려한 곳에 호텔이 들어서죠. 이 호텔에서 봤을 때 여기서의 경관권을 지금 환경영향평가 사업자가 제출한 겁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도 호텔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펜션 단지에서 봤을 때도 호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매양산리 그 정보화 마을에서 봐도 바로 호텔이 걸리고요. 지금 여기서 봐서도 호텔이 걸리고 평화생태공원에서 봐도 호텔이 전망을 딱 막고 있습니다. 경관권 별로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매양리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넓은 바다와 아름다운 것들을 보려고 오죠. 관광을 왜 옵니까? 여기 와가지고 어촌체험마을 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평화생태공원에서 느끼는 평화와 전망대에 올랐을 때 그런 경관, 이 부분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경관권을 지금 민간사업자 18층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하수,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민들이 쓰는 지하수가 이 전체 서천리까지 다 합쳐서 380 정도를 하루에 씁니다. 온천이 이 관광단지가 하루에 쓰는 게 전체 주민이 쓰는 거에 거의 2배를 써요. 700톤 정도를 하루에 쓰는데 여기서 얘기하기엔 아직 지하수는 많아 괜찮아. 그렇죠. 지하수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강수량이 3, 4, 5월 달에 거의 200밖에 안 돼요. 다 대부분은 800 정도를 차지하는 거는 6, 7, 8월 달 여름철에 많이 있죠. 과연 봄철, 가을 쓰기 때 지하수가 마르지 않을까? 이 지하수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퍼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괜찮겠지만 여하간 지하수 역시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1000m 정도의 온천수를 뜹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온도를 보면은 여기 이 지점입니다. 1100m의 지하를 뚫어서 지하수를 퍼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왔지만 지하수가 다 고갈됐을 때 여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오수 발생량. 하루에 1300톤입니다. 하루에 1300톤의 오수가 개인하수 처리장에 의해서 어디로 방류되냐면 농성과 그 백철금속 사이에 오수처리장 방류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해서 1300톤의 오수가 방류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루에 1200톤 나와. 그러니까 1300톤이면 다 해결이 돼. 그렇지만 그 이상 아까 시간당 2000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사업자가 제시를 했는데 그걸 넘으면 700톤 그 남는 부분들은 처리되지 않고 방류가 되겠죠. 그리고 되게 높은 온도가 방류가 돼요. 겨울철에 바다 온도가 1도, 방류수는 40도. 고온의 오폐수를 방류했을 때 수온이 1도 상승할 때 정착생물은 뭐냐면 조개 아니면은 이제 굴 20% 감소하고 유형생물 이렇게 치어들이요. 치어들한테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30%가 감소한다라는 그
과학적 증거가 있고요. 수온이 2도 상승했을 때는 50%, 유형생물 30%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아. 오수폐수 잘 처리하고 잘 관리하면은 상관없어.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도 계속해서 바다로 오수가 나와.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끔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월 5일 날 석천항에서 발생한 오수입니다. 이거는 공사 중 토사에 의해서 이렇게 토사 방지막을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황토빛으로 변하죠. 공사 중 발생하면서 나타났던 제주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 양식장 다 망하고 그다음에 폐류 다 죽어서 보상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치가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석천항에서 나오는 폐수인데요.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비눗물이 나왔고 이 비눗물들이 흘러서 이렇게 석천항 쪽을 넘어가지고 바다로 유입됐습니다. 이거 조사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기준 지금 정밀조사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받기 전인데요. 거기서 말하시는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기준치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방류가 돼도 기준치 이하입니다. 기준치 이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러한 생활하수 부분들이 매일 나온다라고 매일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제가 동영상도 있지만 동영상은 너무 충격적이라서 나중에 만약에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다른 방법들로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미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죠. 예.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뭘까요? 예, 개지렁이들, 칠개들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조금씩 사라지겠죠. 그리고 아까 정착생물인 가물악, 어부장, 바지락, 제일 우리 외양리의 가장 자랑인 바지락. 그리고 함께 사라지는 점점점 멀종 위기에 처해지는 철새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아름다웠던 경관 부분들이 같이 사라지겠죠. 이 부분들이 저희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키고 있고요. 여기는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에 호텔이 있어서 가진 않죠. 순천만의 자연이 아름다워서 갑니다. 그리고 이 순천만은 이 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는 절대로 건물이나 높은 건물을 짓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이 허락하는, 자연이 보존되는 범위를 좀 정해주면 그 부분들을 완충지대를 놓고 개발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 제주도의 동백동산입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갈 때 호텔 가려고 가진 않죠. 예, 자연을 보려고 갑니다. 이렇게 자연이 살아남아야지 관광객이건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예, 여기는 아까 말했었던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 역시도 이제 이쪽으로 쭉 만들이 살아있죠. 아까 말했듯이 갯벌이 살아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수지보호 지역은 아까 계속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요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지역습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유관리체제를 운영한다 라는 부분들. 지역습지관리위원회로 어민들과 주민들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의견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위원회를 화성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만들 때 반드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얘기할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희가 꿈꾸는 화성 습지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평화생태마을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생태습지나 이쪽을 주려고 갯벌도 복원하고 화성호도 해수유통하고 아까 간척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 부분들이 들어간다라면 좀 더 이런 구상들을 주민들과 함께 한다라면 우리 습지, 우리 매양리 습지와 매양리 갯벌과 화성호가 함께 연결돼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과 더불어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인 매양리 습지가 되기를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말을 마치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주민들 의견들을 좀 듣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매양리 평화공원, 생태공원이요? 저는 그게 조금 좀 거슬려요. 다시 왜 거슬리냐면은 저도 매양이에요. 여기는 매양 1, 5이고 우리는
이 반대편은 우리 매양 2, 3리인데 저는 3리예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우리 쿤이 미국 사격장이 거의 우리도 진짜 여기 못지않은 50대 50으로 피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자꾸만 이제 그 미국 사격장이 떠난 것에 대해서 뭐 전부 다 뭐 반대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게 저는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냥 차라리 쿤이 생태공원, 쿤이 평화공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매양이라고 하면 전체 매양을 다 어우르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거의 경기도 화성시 아니면 국방부라든가 거의 모든 발전과 그 지금 뭐 투자를 하는 것이 거의 고른이 쪽에다 거의 120%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희 마을은 굉장히 소외를 당한 느낌입니다. 진짜요. 이거는 뭐 제가 마을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화홍어죠. 이제 화성 방도지만 화홍어를 막을 때 벚꽃 들어오기 한 70에서 80대가 한 10년에 걸쳐서 우리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새로 뚫어서 군평리까지 대방을 막았습니다. 당시 물막이 공사가 마지막 때 제가 어촌기장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국가 사업을 해서 제가 막은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그 화성호 방도제 가로막는 과정에서 저희 마을에 양식시장이 있어요. 요 바지락이. 당시 하루에 10에서 15톤, 월 250에서 300톤이라는 바지락이 전국 최고 1등 어촌계. 전국 생산량 1위로 그 당시에는 지자체가 없었으니까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장은 뭐 말도 없이 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뭐 국가사업이라고 뭐 사라진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지키면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은 근데 역시 막다 보니까 지금은 군평항은 전국에서 군평항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게 이제. 근데 우리는 덤프 트럭이 하루에 70에서 100대로 한 10년간 수없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 화성시 농어촌 사업단에서 소외되고 팽당의 느낌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쪽으로 가는 차가 도로가 토요일 날에서 일요일 날이면 우리 교통 지역이 봐요 마을에서. 관통하는 도로가 차가 수백 대씩 다니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불편하고 사고도 많아요. 근데 뭐 습지조성 저도 좋아요. 뭐 이렇게 크게 반대는 건 아닌데 다만 제가 우리 이제 조금은 이제 불평불만이랄까 거 뭐냐면 저희 그 습지 보호 조성하는 데 있죠. 그 바로 옆에 우리 동네인데 주거단지 옆에 5만 평이 넘는 공장 허가를 내줬어요. 화성시에서. 소음 공해가 크게 날 때는 70데시벨이 넘어요. 수십 차례 민원도 내왔어요. 그때 허가서 보니까 우리는 조건에 맞춰서 뭐를 내줬고 민원은 민원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서 하도시 저기 되는데 자 좋습니다. 습지구 바로 옆에 공장에서 지금 엄청난 소음이 들리는데 과연 거기서 설사나 그런 그 종류들이 거기서 기고를 하겠냐 이거야. 화성시에서 이거 저 습지보호를 내면 어찌 봉쇄돼 아니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어느 정도 조건을 걸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공장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이제 반대는 했었는데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하도 그래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주 제가 그 옆에 살아요. 바로 옆에서 공장 옆에서 신경 안 쓰지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매양이 뭐 습지 조성이니 뭐 어쩌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평화공원이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격장이 없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소외당했고 바다를 막아서 우리는 양식장을 잃어버린 대신 우리는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서도 이런 건 아니지만은 소외당하고 팽당하는 느낌입니다. 진짜로. 우리 마을에 오시면 앞뒤로 다 공장이 그냥 딱 막았어요. 전부 다.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마을 얘기하면은 저는 우리 마을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무슨 뭐 유명한 것도 없고 무슨 뭐 특이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을에는. 근데 아까 우리 뭐 호텔하고 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만 평인데 만원주병 시청이 기부를 하고 만원주병 아마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매양삼리 그러면 그래 거기 가니까 그 매양삼리라는 말이 호텔도 있고 괜찮네. 명소가 될 것 같은 제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굳이 그거에 대해서 무슨 환경단체에서 뭐 BOD가 어쩌니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우리 마을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명소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호텔 아니라 호텔 더행 호텔나 들어오는 곳을 찬성을 한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호텔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떤 고용 창출도 되고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 같은 것도 우리 마을하고 연계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어촌 70, 80, 90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빵 한 조각 먹을래? 맑은 고기 마실래?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실이 중요합니다. 좀 사람이 중요하지 아니 사람이 먼저지 제일 먼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처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은 우리 소외된 우리 매양삼리에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호텔이 들어오는 것을 뭐 반대를 한다는 데서 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들어오는 곳이 좋지 않을까. 다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남해 뭐 부산이고 어쩌고 그 많은 건물이 들어오는데 다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세 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가 들어오는 것도 자꾸 환경단체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고 뭐 기자님들이 저한테 전화고 이제 오시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다 그래요. 저는 마을이장으로서 우리 마을 사람들 발전시키고 먹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허물시설만 아니면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뭐 100% 수지 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대는 건 아닌데 저희 마을 사정이 그렇다는 건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화성 습지, 이 습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과연 이 화성 습지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철새, 철새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힐링의 공간, 아니면 우리 저 환경단체의 액세서리로 장식품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 그게 아니고 실제 그 우리 화성호 습지의 중요성은 인근 어민들, 실어민들, 저 가축 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을 잃게 된 실어민들의 생존권이 우선 담보돼야 되고 전제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관광 온천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들어섰을 때에 우리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는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대규모 파괴 현장을 겪었기 때문에 가까이는 그 기아자동차라고 하는 대규모 화성 공장에서 방류되는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보셨죠. 이런 것들이 서서히 그 갯벌을 죽이고 갯벌이 죽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엔 우리 주민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대동단결해서 뭐 매향 1리다, 2리다, 3리다, 4리다, 5리다 뭐 이렇게 어떤 마을 간의 이 배타성을 갖지 않고 대동단결해서 큰 권리를 지키고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작은 권리에 이기심을 가지고 또 누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면 그걸 뺏으려고 하는 이런 작은 욕심들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주민들이 고쳐내야 될, 그래야 우리 자신들뿐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좋은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활짝을 끼고 그걸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저지해서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수강만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서천에서 오신 이사님께서 어떤 분께서 아니다. 예, 그렇죠. 그 홍콩 마이퍼,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홍콩의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 값보다도 마이퍼 습지 앞에 있는 아파트 값이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 습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 매한리 습지를 잘 지켜내면 우리가 거기에서 먹고 사는 생활 터전도 될 수 있지만 그 가치는 유형무형의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내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지금 수원 전투기병장이 이곳으로 그 수원 일부 그 몰지각한 정치인들하고 또 그 토 세력들이 이 화성호의 전투기병장 건설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그 부평 그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제 그 추진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목숨 걸고 조지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농섬 갯벌에 가면 항공정 불발탄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걸 수거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어디를 하나 그냥 폭파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국내적인 큰 이슈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방법도 우리는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화성호 간척지를 이용해서 먹고 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최진철입니다. 지금 자연 생태계 문제, 어떤 갯벌의 환경 문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02년도 완전 뚝막이가 됐을 때 방조제 뚝막이 시절서부터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떠들어 봤었는데요. 세월이 20년이 지난 지금에 돌이켜보면 결국에 주민들의 그 당면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냐면 대정부 신뢰라고 얘기하면 좀 거창한가요? 신뢰감, 상실. 그 다음에 이로 인한 그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그 불신이 항상 이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냥 환경하고 상관없이 간척지를 막을 때 법으로 저 논 만들어서 분양권 준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우리 모르는 사이에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 90한 5, 6년도에 그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문구가 한 구절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한 15년쯤 한 10년 정도 후에 2005, 6년서부터 얘기가 조금 들어갑니다. 지금은 임대권자로 전락을 했죠.
그것도 걔네들 형편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그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은 뭐 완전히 무너졌고, 다만 눈앞에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보니 뭐 다 아시다시피 간접 공사를 하고 나면 바깥바다 갯벌이 줄어들고 생태계는 변화가 왔죠. 어업 생산은 줄고 뻔한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방법을 농사라도 지어보자. 묘하게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속인다고 할까요? 약간 사기성으로 꼬셔갑니다, 지역 주민들을. 지금 저는 그 간척지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임대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또 흉내내기구나. 이제 어떤 명분이 사라질 때쯤 됐을 때 명분을 하나 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이 숨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화도 낸 적이 있는데, 수원 비행장이 이전을 하면 당신들 그 손해배상을 해주면 그러면 다 도장 찍어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만큼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혼란스러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갯벌 문제를 다룬 지가 벌써 2, 3년 된 것 같은데요. 항상 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이 자연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방법이, 우리가 잘하는 거는 어업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모르는데, 이게 쉽게 돈 버는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궁평항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그 시설, 항 주변에 항포구에 어떤 시설들이 생기면서 돈들을 잘 번단 말이에요. 우리네 같이 뭐 허덕이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지난 기간의 불신,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쪽에 몰두를 했습니다. 저는 10수년 전에 이 지금 평화공원 조성하는 여기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 타케트 앞에다가 체험어장을 만들려고 어장 이용개발 신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2007년도에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그때 생각은 관광객들을 모으는 방법이, 그게 방문객들이 많이 생기는 방법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즈음에 100mm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거 너무 식상하다. 뭔가 좀 다른 패턴으로 갯벌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걸림돌은 뭐냐면요, 제가 부딪혀본 결과는 행정입니다. 지자체, 법, 지침, 규칙, 별로무 것들이 잘 모르지만 걸리적거려요, 다. 지금 우리 갯벌 보전 이거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비용도 받아서 관리하고 지켜나가자. 될까요?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더 궁핍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방법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져요. 오래 걸리는 일은
이제 누가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과거로 돌이킬 수 없으니까 현재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배타적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강화에서 오신 강사님이 공유수면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청계장 시절에 어장을 밟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장에다 말목을 박아놓고 그거를 지켜라, 못 들어가게, 일반인들이. 그리고 어장이 아닌 지역은 법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서 동식물을 채취해서 팔지만 않으면 괜찮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가서 하루하루 어떤 생산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걸 막고 있나요? 배타적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정이 돼야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거꾸로 간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 지역 어민들 땅이다. 공유수면이 아니다. 이 갯벌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면 순서가 바뀌었다. 지정을 해놓으면 생긴다. 그거는 못 믿는다.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상, 경험상 아니다. 거꾸로 배타적 권리를 지역민들한테 먼저 주어라. 주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공감대가 더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조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힘이 없더라고요, 조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게 법적인 구속력을 못 받더라고요. 모법이 중요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매양리 갯벌을 지켜내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저도 지켜내고 싶고 이로 인한 어떤 생산성 향상을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는 어업 생산보다는 기타 생산이 앞서 있지만 혹시나 조금만 더 관리가 잘 되면 예전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업 생산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타적 권리가 선행되어야 된다. 지금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 방조제 철조망 그 거두라 그러잖아요. 미관상 안 좋고 그거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어놓으면 통제 안 됩니다. 배타적 권리를 먼저 지켜놓고 그 대책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배타적인, 저희가 원래 이렇게 토론의 자리를 책상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붙어 있는 게 좀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분 한 분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정기용 위원님 얘기 듣고요. 저희 지금 오늘 참석하신 지역 주민분들 질문과 의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화성환경 운동연합 운영위원인 정기용 운영위원장님 말씀 간단하게 마무리로 토론회 마무리 인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민들, 참석하신 주민분들 이야기 한 분 한 분 다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년도에 그 화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기용입니다.
제가 여기 매양 이쪽 화성 특히 매양리 쪽 그다음에 이 화성호 이쪽 갯벌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저도 이 화성 선주민은 아니고 이제 이주민이기 때문에 2009년에 제가 이사를 왔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뭐 생태 조사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자주 왔고 매양리는 많이 왔던 부분이라서 이 얘기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화성호 갯벌 습지 보전 지역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거는 한 6, 7년 이상 됐어요. 그것이 최근 한 3년 전에도 이제 시나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합의되면서 이렇게 한 3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의 발전이 생태, 환경적인 보전, 자연의 보전과 지역의 어떤 발전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은 지금의 여러 가지 화성호 방조제나 이런 과정, 20년 이상의 과정 속에서 정부 시책이라든지 국가 정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신뢰를 못하겠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근데 여러 가지 방지책들이 최근에도 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갈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매양리의 뭐 야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평화공원들 같은 경우도 이형 저런 것들 비용이 들어가면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로 디테일하게 좀 해서 들어갔으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들이 나왔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제 소외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하면서 많이 문제를 발생해왔던 것 같아요. 간단히 이제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한다면은 이 습지보전 지역과 그 다음에 저 시화부터 시작되는 이 갯벌 이 부분들이 저는 수도권 화성 그 다음에 전국적인 부분에서 가장 미래의 먹거리다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잘 보존돼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디테일하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자연 생태계가 보존 이렇게 맞물려가는 형태로 조금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 한다라면 여기 호텔이 뜬금없이 호텔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걸 저런 식으로 민간한테 넘기는 부분들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지자체에서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걸맞는 규모의 주변의 생태를 보지 않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고민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그러기 위해서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자연을 지지하고 있는 어떤 제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과 다시 한번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이 주민들과 같이 뭔가를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고민하면서 자연을 화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준비한 토론자의 발언은 끝났고요. 혹시 저는 솔직히 마이크 다 돌려서 다 한마디씩 듣고 싶지만 또 이렇게 시간상 바쁘신 분들이 있어서 혹시 좀 잠깐 저기 지금 저희 진행자분 우리 매양 1위 죄송합니다. 한갑사 어촌계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양 2, 3리 어촌계장입니다. 물론 습지가 지정되면 전투비행장 도는 거에 대한 방패막이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어민들은 몇십 년 동안 미군 폭탄에 갯벌을 여태까지 폭탄 받은 게 좀 해방돼 갖고 좀 어장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지 환경단체도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하성호가 막히면서 어패류 생산이 거진 다 전멸됐다 싶은데 환경단체에서 좀 지자체나
저 농어촌 공사에 건의해갖고 그 방조제를 폭파하던지 다리를 나달라고 좀 건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살아나고 철새도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습지 지정되는 지역이 우리가 어장 개발, 이용 개발 신청을 해도 해수부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그것만 허락해 준다면 습지 지정하는데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호텔을 만약에 이제 호텔 짓는 거를 우리가 저지해서 짓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공장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는 더 흉측한 것이 이제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 보관 이런 것들. 왜냐면 본래요 그 전에는 이제 염전이었거든요. 그 앞에 해안은 이제 사구로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은 거기 석축으로 이렇게 사구로 저기 뭐 방지제를 만들어놨지만 옛날에는 그 석축이 아니고 사구였어요. 모래언덕으로 이렇게 방조제가 철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그리고 염전이었고.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화성시에 요구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를 복원하도록 옛날처럼 그래서 자연환경을 회복시키는, 복원시키는 그래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관광지를 만들어내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분명 제가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마음은 그뜻 같은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저희 계장님도 진짜 저도 화성호를 확 타버리고 싶은 예, 마음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그때도 해수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어장에 관련되어 있어서 허가권은 습지보호 지역이 지정이 되고 안 되고하고 상관없이 솔직히 그 어장이 중금속 오염도 그다음에 이제 등급 이런 거에 의해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장 그리고 이제 어장 면허권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때 장관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화성 습지보호 지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어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해서 어장관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대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여하간 습지보호 지역이 지정되면 오히려 어장에 대한 거를 복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새롭게 알았거든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어장의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장을 더 개발할 수 있고 허가가 더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매양 1, 2, 3리 어장 허가 신청 낸 건 왜 안 됐는지 왜 어장 허가가 안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 내에 꼭 해수부 과장님한테 꼭 여쭤봐서 어떤 부분 때문인지를 계장님한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네. 생태관광 네. 활동자비 박혜영 국장님 또 한마디 듣으려고 합니다. 생태관광 어떻게 보면 생태관광 화성시 생태관광 협동조합이라서 이렇게 하면 생태관광이 아까 계장님 그 어장 신규 얘기하는 거요. 네. 했던 거 연장? 아니요 신규예요. 신규 어장이요. 지금 거의 다 신규는 전국적으로 막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전국적인 현상이지 여기에 특이하게 그렇게 말했는데 과거에 났던 거는 연장은 가능한데 신규는 거의 그게 또 지자체 권한이에요. 해수부 권한이 아니에요. 이 여장 신규는 지자체 가면 해수부에서 그 승인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자체하고 이제 해수부하고 의논이 되는데 그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우리도 신규를 내려내면 되는데 지자체 가면 해수부로 또 밀어.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생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 생태관광협동조합의 박혜영 이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간담회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매양리 지역 주민분들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듣고자 왔습니다. 저희가 매양리에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2014년부터인데요. 저희가 많이 온 것을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가치를 관광객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관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이 매양리의 평화 이야기들을
전만기 위원장님이나 그 마을 분들 모시고 관광객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철새가 서식하고 머물다 가는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철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황갑수 계장님께 연락드려서 그 지역의 쓰레기도 좀 정화 활동도 같이 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철새가 머무르는 공간에 또 이렇게 호텔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매양 삼리 이장님의 저 이야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공감이 좀 됐어요. 그러면서 매양리가 과거부터 이렇게 갈등의 공간이었었는데 여전히 좀 또 갈등의 소지들이 또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자리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분들이 좀 원하는 방향들 이게 빠르게 진행될 사업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느끼기로는 지역 주민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좀 현명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간담회 자리들이 좀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주민분들 의견들을 많이 듣는 그런 귀를 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서 네, 매양리 주민 우리 사람이 돼. 네, 고모님 안녕하세요.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참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고요. 지금 여기 그 주민들이 몇 분 안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수지 조성을 하는데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건지 사실은 지금 어민들이 수지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평인지 몇 킬로인지를 사실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14킬로 돼 있는데 14킬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돼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앞으로 향후 지금 남양호가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물이 쌓여서 여기 석천사리 앞에서 우리 동네 고은이 쪽 나가서부터 이제 뭐 한 150만 평을 그 국가 산업단지로 이렇게 이제 그 시설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습지 조성단지로 이제 선정이 된다고 그러나 하여튼 뭐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남양호 준서라는 것을 거기다 만약에 매립을 한다 그걸 했을 경우에 한다고 사업 신청을 만약에 이제 국가에서 한다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반대가 돼도 국가 사업은 진행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것들 앞으로 향후 반드시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리 전망규 회장님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앞에까지지 14km면 전체 다예요. 다 여기.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라고 그러면 우리 동네 앞에까지 선창 앞에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선창포구는 아닙니다. 선창포구는 아니고요. 선창이요? 어디? 고은이 고은이 포구 포구 포함됩니다. 노출되는 부분 전체가죠. 공간적으로 다 생각해요. 이제 좀 보여줄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은 아니 그건 우리 하실 말씀이시고 저는 처음 이런 데 와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건지 습지 조성을 어디서 어디까지 지정되는 건지 알아야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많이 알렸는데도 아직 모른다라고. 노출되는 부분 전체가 예를 들어서 스튜어젠 지역과 석포항 지금 하는 뭐 5년째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뭐 그러면 저는 여기 참석을 습지 관련해서 참석을 오늘 처음 해가지고 자세히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한다면 습지 보전 지역과 일부 부분들은
일단 별개의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왜냐면은 아까 우정은 한갑수 산업단지 형태로 만약에 가게 될 거고. 아니 근데 한갑수 우리 저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습지 조성을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어떤 어장 이용 개발 신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를 하셨잖아.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습지분양에 상관없이 아까 말한 대로 예. 신규 어전의 지금 승인 여부에 대해서 지금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이었잖아요. 그거는 습지랑은 상관없다고.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저희 지금 지역은 1차가 초록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간척지 아니기 때문에 간척지는 습지보호지역 법상 간척지는 제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하간 여기도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환경부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선 1단계로 14제곱킬로미터 농섬을 제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민들과 어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농섬 부분들은 제외하고 매양, 이양, 항에 대한 부분들도 제외가 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지금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고요. 아까 미래첨단 산업단지는 보호지역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의 방침상 대규모 매립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국가 자체에서 정책상, 해양 정책상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6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양호 준설과 이 우정산업단지를 같이 엮어버리다 보니까 남양호 준설을 꼭 필요로 하는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갯벌 매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갯벌 매립은 습지보호 지역 지정된 부분들과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에서 판단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갯벌 매립이 필요하고 이 매립했을 때 공유수면 매립을 했을 때 다른 지역이나 어장에 영향이 없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화성으로 이미 어장을 잃으셨잖아요. 네, 또다시 또 매립이라는 부분들을 어민분들이 꺼내시는 부분들이 지금 환경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매립하고 계속해서 막혀오면서 바다를 이렇게 잃으셨는데도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가 왜 그럴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들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여러 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꼭 연락처 남기고 고은이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주민분들한테까지는 계속 안 퍼져요. 그래서 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들도 벌써 작년에도 계속 만나고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 인정하고요. 그래서 홍보 부분들은 더 많이 시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분들 이야기 듣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 이제 매립할 바다를 막아야 되는 법이 있죠. 매립을 해서 공유수 매립을 해서 이제 산업 어떤 공장을 짓든 뭐 하잖아요. 그런 실제로 후에 가면은 저희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죠. 어민들이 갯벌을 막으면 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득이하게 거기 그 산업단지 지금 저쪽 그 석천사리 앞에 그 남양호에서 준설을 해서 그 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준설 때문에 농민들이 그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물 가두는 양이 적으니까 농사 짓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농민들이 그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퇴적물을 준설하는 거에서 많은 찬성을 하는 걸로 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민들은 사실은 매립하는 거를 거기서 퇴적물을 바다로 매립하는 걸 원하지는 않죠, 사실은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남양호 준설과 관련되어서는 홍옥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더 많이 좀 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또 한마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저희가 약속한 4시간이 훨씬 지나서 오늘 열띤 토론에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이런 자리들을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진정된다라면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요거 진정되면요. 네. 우리 저 황교단지하고 주민들이 네. 어민들이
저 기아자동차를 우리 네. 복도에다고요. 실력 네. 실력에서 네. 그래가지고 저 공장 회수하고 공장 공장 가동을 분산시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자고. 그 매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네. 밤에 이렇게 매연 해풍으로 뭐 아까 저 화면에서 나왔지만 네, 오페스 오페스 부분들이 기준치라는 부분들 때문에 여기 화물자동차 예. 저 운송되면서 이 지역에다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그때 그 이익금치들이 전부 가져간다. 맞습니다. 지역에 환원해야 되는 부분을 반드시 그래서 이야기해야 저걸 됩니다. 그냥 문을 닫게 하든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네요. 네. 네. 네, 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더 많이 자주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소규모로라도 만나는 시간들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생태조사와 아까 생태관광협동조합이 시민들을 모은다라면 저희 역시도 이제 해설 교육 그리고 주민 해설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직접 이곳을 해설하고 이야기하고 역사를 만드는 이러한 작은 모임들 진짜로 생태를 지키면서 하는 관광들 이런 부분들 저는 관광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해설들을 함께 준비하는 부분들도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 주시고 제가 연락 드렸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같이 점심 먹고 또 이야기하고 시하고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